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아, 예, 우리 전명주 정화동 집사님 씨, 말씀하세요. 예. 예.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희생돼서 손가락, 발가락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 몇만 개의 정자가 죽어서 하나의 정자가 결합돼서 우리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요? 그런 셈이죠. 예, 예, 맞습니다. 다 나머지가 쓸데없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하나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협회 부장님, 박상희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또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이재천 목사님 음소거가 해제가 안 돼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아주 유익했고, 특별히 절제에 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에, 그, 그, 그 사람의 세포가 죽으면 죽은 세포가 어디 쌓여져 있다가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네.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오토파지 어, 얘기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세포들이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구가 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는 세포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 세포들이 재사용이 되느냐? 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죽는 세포들은 그냥 죽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대표적인 게 목욕할 때 이렇게 때 민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각질 세포 또는 그 표피층에 있는 죽은 세포들, 각질이 이제 벗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피층에는 수십 개의 표피 세포가 이렇게 얇은 블럭이 쌓여있듯이 돼 있는데 그게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 나오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 떨어져 나가는 세포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죠. 왜냐하면 각질 세포는 그야말로 우리 몸을 커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간으로 칩시다. 간에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포들은 당연히 죽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근데 과학자들은 뭐를 알고 있냐면 마치 그 정자들이 예를 들면 3억 개가 가가지고 계속 난관을 극복하고 가는데 끊임없이 죽거든요. 근데 그 끝까지 도달하는 그 정자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도 뭐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없습니다. 간 세포가 그렇게 재활되고 이렇게 재생되면서 나머지 세포가 죽은 게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개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아까 채식 얘기를 하셨는데 채식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육식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뭐 그거는 더군다나 알 수 없죠. 제 생각엔 뭐 그럴 것 같지 그런 뜻은 않아요.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어, 채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좀 부족할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활용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채식을 하는 사람이 왜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할까요?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 부족, 단백질은 예, 단백질 부족.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야채, 과일, 그다음에 견과류, 콩 종류 특히 단백질이 충분하고도 남고요.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는 70%는 우리 몸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옛날에 이 흉부외과 할 때 이제 이식 수술, 동물 가지고 이식 수술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돼지의 조직을 개한테 이식할 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당연히 돼지 판막을 우리 심장에 쓰는데 사람에게 그 면역력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그거를 약품 처리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사람끼리 콩팥 이식할 때도 가족이나 뭐 이렇게 이 조직형이 맞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물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100% 유의가 되라고 생각했어요. 70%가 안 맞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아토피며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자폐증까지 일으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한 가지만 또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간혹 채식을 주장하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수 아래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모자라구나. 뭐,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좀 놀라실 텐데, 우리 소화기관을 보면요. 소화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위장이죠, 위장. 위장. 소장. 위장에서 소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장에서 소화하는 건 고기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위장에서 소화하는 건 오로지 고기 덩어리, 단백질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예요. 음,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가 먹을 것이 이거니라고 하셔놓고 우리 몸은 먹자마자 제일 먼저 위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소화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고기 덩어리만 소화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지 않고 인간을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으셨던 분이라면 위장에서 야채 과일 소화해 주면 끝나죠. 고기 소화 안 시킬 수 있게 해놓으면 누가 고기를 먹겠어요?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한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물며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이 위장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가 고기 먹는다고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크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제를 이렇게 생활에 나타내냐면 남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기초라고 그러죠. 남을 인정 안 하면 사랑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그 다음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든 그거를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게 절제입니다. 그게 세포가 서로 세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그것처럼 우리가 건강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남을 인정하고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건강 기별을 하나의 어떤 칼 휘두르듯이 막 휘두르는 경우도 있고 이걸 율법처럼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나는 당신과 달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거는 절대로 아마도 건강기별의 올바른 실행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재천 목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보다도, 네. 우선 제가 우리 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강의 중에 뉴스타트의 어떤 패러다임, 어떤 근본 정신을 바로 잡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사경에 겸 전도에 가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뉴스타트를 우리의 아주 이해하기 좋게
그, 예, 어떤 용어를 좀 두 글자를 맞추다 보니까 뉴스타트로 옮겨지면서 N이 맨 앞에 나오고 T가 뒤로 가면서 본의 아니게 어쩌면 우리의 정신도 영향에 너무 치우쳤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근본 정신이 왜곡됐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뉴스타트를 적용하는 많은 재림성도 혹은 뭐 목회자도 뭐 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방법에 치우치고 치료의 한 도구가 되는 경향이 너무 짙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신뢰와 하나님 형상 회복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게 하나의 테라피에 많이 치중해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기별이 전달되기보다 하나의 우리의 방법, 도구적인 데 사용되다 보니까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것이 많아졌고 이것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비난적이고 비판적이고 교회의 무질서를 가져오는 원인도 되지 않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그 뉴스타트에 대한 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새로 정립하고 또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이 부분을 더 자주 좀 강의 속에 강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하나만 드리면 어제 강의 중에 이 묵상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묵상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궁금해졌어요. 뭐 일반적으로 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 묵상 명상의 범위를 우리 박사님께서 뭐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얘기하고 계신지 한편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기 이제 일반인들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명상. 이 명상이 현대의학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이죠.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만성 통증. 이 만성 통증은 뭐 관절염 가지고 그런 통증이 아니고요. 인생이 다 망가지는 통증입니다. 예를 들면 제 환자 중에 하나가 젊은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치고 갔어요. 이제 옆으로 떨어지고 그 치인 자리가 해필이면 왼쪽 어깨 부분인데 거기에 근육이 다 망가져 가지고 결국은 이 어깨에서 팔 하나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사람은 십몇 년을 자기 엄지 손가락이 아프다고 찾아와요. 엄지 손가락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충격받아서 미쳤구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성 통증의 아주 일부에 속하는 유령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아픈 거죠. 자, 이런 걸 포함해서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선풍기 바람만 와도 막 아프다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이 스쳐도 아프다고 그러는 통증 환자도 있어요. 자, 이런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액셉트할 수 없는 통증까지 포함해서 만성 통증 환자들이 현대의학에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명상에 있습니다. 명상.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굉장히 브로드해요. 그냥 이게 개념이 굉장히 브로드한데 심지어는 이제 멍 때리는 거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 아주 인텐스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근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명상은 뭔가 숙고하는 거예요. 숙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숙고. 내가 지금 오늘은 어떻게 살았나. 그다음에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명상입니다, 이게. 예, 심지어는 또 제 환자들을 고칠 때, 이제 담배 끊게 할 때 제가 5분간 명상으로 이제 담배를 많이 끊거든요. 딴 건 하나도 안 하죠. 5분간 명상. 5분 동안 뭘 명상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숨이 안 차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당신 폐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 때나 깨 있을 때나 늘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 폐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네가 숨을 들이마시지 지금. 아,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지금 기관지로 해서 폐로 쫙 퍼지고 있어. 거기에 산소가 있는데, 아, 혈관에 만나가지고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내쉴 때 이렇게 쭉 나오지.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상상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명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맛이 없어집니다. 아까 심장 얘기하면서, 심장이 뛰는 매번 뛰는 그 뛰임을 자기가 느끼는 것도 명상이에요.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짠 거를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뭐만 생각해요? 자기의 이 머리 윗부분, 자기가 보는 오각, 오감, 자기가 느낌, 자기의 맛이라든지 기분 좋은 거라든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명상은 그런 의미에서 뭐든지 될 수 있는데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뭔가 이 적극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다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고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이제 긍정요법이라든지 또 다른 하나의 정신세계의 어떤 방법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위험한 생각이라 제가 좀 염려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런 뉴스타트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바로 이거야 하고 그거 하나만 캐치하거나 또는 어떤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적용하고 그거 하나로 만병통치약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신재성님께서 예, 신약교회 신재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 들은 강의랑 어제 강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결국 절제라는 부분과 또 하나님의 질서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걸 적극 동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었어요. 포도막염이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다가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제, 시간의 절제, 음식의 절제 이런 부분으로 다가가서 지금은 관해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문이 되는 점이 뭐냐면 아까 음식 이제 뉴트리션 영양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고기도 웬만하면 절제시키려고 아이하고 거의 안 먹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영양학적으로 이제 의사나 한의사들도 제가 많이 만나는데 그것이 이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성장 때문에 그걸 먹일 필요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채식을 처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육식도 식물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또 비타민 B12나 이 D군 같은 거는 또 육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혼란스러운 이유가 우리가 뉴스타트라는 건강 그거는 참과학, 초과학적인 개념을 현대과학, 즉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발전하는 그 현대과학과 접목하려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고 상충이 생기고 이 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아이 그 얘기를 하자면 고기 안 먹으면 더 잘 큽니다, 사실은. 아, 네. 고기 안 먹으면 더 잘 커요. 고기 안 먹으면 어쩌면 그런 피부염들이 알러지 없어집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낙농품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레이던트 때 전 세계적으로 소아과 중에 알러지 파트에 1등 가는 교수가 저희 여기 캐나다 UBC 강당에 3,000명을 모아놓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레이던트 때 거기 참석했는데 이분이 서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 What is this all about?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픽이 뭐냐면 소아 알러지에게 천식, 아토피, 뭐 모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온 거냐 이거예요. 첫 질문이 이 청중들에게. 그게 뭔 줄 알았어요? 우유다 이거예요, 우유. 그러니까 모유 대신에 우유 먹인 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아이들이 고통받고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대가가. 그런 그 현대 과학자 중에서도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산업 인더스트리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자꾸 이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걸 추구하죠.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성장하려면 칼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비타민 D 어떤 영양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저는 뉴트리션이 영양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음식은 이 그 진화론 과학자들이 만든 그런 비타민, 무기질, 무슨 뭐 영양소 이걸로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개념이 너무나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균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균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주에 가서 지금 1년까지 이제 우주인들이 지내다 오는데 그 우주인들에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과학에서 얘기하는 걸 캡슐화 해가지고 딱 주고 가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게 며칠 못 삽니다, 사람이. 영양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식물을 재배해서 야채를 먹어야지 살아요. 어쨌든 그 결론은 고기나 이런 데어리 프로덕트에 우리가 영양을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뭐 100번이고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책을 만들 때 그러면 비건이라고 하죠. 완전 채식자는 그럼 B12가 어디서 올 거냐 이거 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사실 B12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B12가 우리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균들이 만들어준다 이게 야채를 오래 씹을 때. 그게 이제 점점 자꾸 밝혀지고 있고 두 번째는 B12라는 게 진짜 극소량만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B12, 비타민은 뭐냐면 휘발유가 아닙니다. 소모되는 게 아니고 엔진 오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타민은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오일을 누가 계속 채워주면서 차를 뭡니까? 그거는 갈아주는 것이지 채워주는 게 아니죠. 차만 고장이 아니라면. 휘발유는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 개념이 비타민은 채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B12는 우리 몸에서 수십 년 가요. 그게 간에 저장된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왜 누구는 B12 결핍이 오는가? 거기에 대한 과학의 결론은 어떤 신체 조건이 되면 그걸 컨섬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엔진 오일이 리킹이 일어나면 그거 톱업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 모든 사람이 B12를 먹어줘야 된다. 이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1장 29절에 우리에게 너에게 먹을 것이 이것이라는 건 이것만 먹으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말세 모든 질병이 창궐할 때 지금 노아 홍수 이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창궐할 때 여기에다 치유제가 있고 모든 걸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네.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채식을 해서
종합 비타민 아이를 먹이는데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14년 전에 이 공부를 네. 하면서 저희 집에는 비타민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비타민은 오히려 그 미국에서도요, 그 양심 있는 의사들이 모인 그 타스크 포스 팀에서 몇 년 동안 조사했어요. 비타민 먹는 그룹과 안 먹는 그룹을 했는데, 먹는 그룹이 수명이 약간 짧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어요. 그만큼 비타민 먹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고, 심지어는 어떤 비타민, 예를 들면 비타민 E 같은 것들 잘못하면 심장마비 옵니다. 동맥경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특히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그런 논문들이 뭐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비타민에 중독이 되게 만들었는데, 결론은 비타민 다, 영양제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 이제 그 제가 이 뉴트리션 얘기할 때 채식을 강조하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요 시크릿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고기 먹는 사람들이 야채로 갑자기 바꾸게 되면 늘 고기 생각을 합니다. 고기 생각을 해요. 지금 당뇨 치유 모임에서도 한 분이 그런 컴플레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는 야채를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마치 그것은 남자가 자기 와이프가 사랑스러우면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와이프 사랑하면서 바람 피울 남자가 없어요. 다른 여자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기 와이프가 사랑스럽지가 않으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야채가 맛있다는 거를 야채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에서 야채로 올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야채가 맛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고기와 야채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에서는 고기를 주먹만한 걸 삼켜도요. 삼킬 수만 있다면 바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고기는 씹지 않아도 돼요. 소위 소화시키는데 전혀 안 씹어도 돼요. 그런 맥락에서 습관이 된 사람들이 갑자기 안 씹고 야채를 삼키니까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야채는요, 진짜로 오래 씹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야채를 처음에 소개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줘요. 하나는 야채를 요리하지 마십시오. 날 야채를 하나씩 먹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당근 가지고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한 며칠만 해보세요. 당근의 향과 그 맛을 느끼게 돼요. 그걸 사랑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먹어요. 날 배추를 가지고 30번 이상 한번 씹어보세요. 그 향과 어떤 담백한 그 맛이 있어요. 배춧잎에도. 그걸 느껴야 그 다음에 야채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채를 먹게 돼요. 근데 그걸 야채를 먹기 싫어서 된장에 싸 먹고 뭐 삶아 먹고 요리하고 맛을 창출하려고 할 때 그 야채의 맛을 끝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채에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뉴스타트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남에게도 그거를 권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는 이 고기의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고기 스테이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학회 다닐 때마다 그 지역에서 최고의 스테이크 하우스를 다녔어요, 일부러. 그랬는데 제가 야채에 대해서 14년 전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해봐야 누굴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채를 열심히 씹어 먹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바베큐 냄새가 오는데 너무나 역했어요. 그전에는요, 옆 사람이 흐뭇하게 쳐다봤어요. 야, 오늘 좋은 바베큐 너 사왔구나. 뭐 어디서 샀니? 뭐 코스코에서 샀니? 뭐 이런 얘기하던 제가 이제는 그게 아주 싫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고기 안 먹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렇다고 고기 안 먹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채가 좋으니까 야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야채 맛을 길들여야 고기를 멀리하게 됩니다.
네, 아이고, 지금 이 박사님의 그 답변을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참 안 한 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안 그래도 제가 B12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답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지도자고 건강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가지 지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것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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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이 완전 채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B12에 대한 어떤 이 연구 논문이 좀 있는지, 이제 그래서 한 몇 퍼센트나 부족함을 느끼는지, 혹시 이게 어떤 거의 완전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B12의 부족은 100%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까 전에 그 엔진 오일 아주 인상적으로 아주 잘 적절한 예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아주 특별히 감사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계속 한 번 있으면 유지돼서 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완전 채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생기는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런 논문이 있을까요? 예, 그런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B12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엔진에 고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엔진 오일을 자꾸 채워줘야 됩니다. 음,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지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위장병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장에서 흡수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인트린직 팩터라고 하는 그 비타민 B12가요. 우리가 야채를 오래 씹을 때 거기서 입안에 있는 균들이, 유산균들이 만들어가지고 R 팩터를 가지고 쌓아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래, 위산에 견디게 해주죠. 그렇지 음, 않으면 B12 완전 파괴됩니다. 그럴 때 위산을 통과할 때 인트린직 팩터가 나와가지고 이 십이지장에는 강한 알칼리로 변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강한 알칼리를 또 잘 통과시켜줘요. 인트린직 팩터가. 바톤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흡수가 되냐면 회장, 그 소장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 흡수가 음, 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B12 공부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캐려고 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음, B12가 얼마나 중요한 비타민입니까? 그게 모자라면 진짜 치명적인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들고 만들고요. 네. 예? 그런데 과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야채를 오래 씹어야 되는 거예요. 음, 오래 씹을 때 그 B12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거기에 견주어서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영양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항암 효과, 항우울 효과, 이, 뭡니까, 늙어가는 그런 걸, 엔티 에이징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B12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오래 씹어 먹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덩달아서 예, 충분히 음, 해결될 것이다. 이거라고 저는 그렇게 음, 간단히 믿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B12는 균이 만들어줍니다. 야채 과일에는 코발트가 없어요. B12가 뭐예요? 코발아민입니다. 코발트와 아민기가 섞인 게 B12예요. 코발트라는 무기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야채 과일에는 없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와요? 그럼 고기에서 온다. 고기는 그러면 소는 뭘 먹고 B12가 생긴 거예요? 소는 맨 풀만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소를 보니까 이 소가 대식임질 하면서 그 침 속에 녹아있는 유산균이 B12를 만들어줘서 소고기에는 B12가 풍부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인간이 소보다 못하냐?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몸이 소보다 더 열등하냐? 우리가 더 수피리어하지 않느냐? 우리 메커니즘이 훨씬 더 수피리어한데 그걸 믿고 걱정 말고 야채 오래 씹어 먹어라. 소가 씹듯이 그렇게 하루 종일 씹진 못하더라도 30번 이상 씹어 먹어라. 그러면 음, 됩니다. 오케이. 단 하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에서는 우리 중에서는 예를 들면 그게 몇 분의 몇인지 몰라요. 100분의 1, 100명이 한 명은 크리티컬하게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B12가 자꾸 컨섬션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새는 엔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체크하고 분명히 이 주사를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기별을 이렇게 실행할 때 무조건 믿고 다 따르라,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를 꼭 주지시켜 줘야 되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별 문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사님 아주 해석이 너무 쉽고 클리어하게 와닿아서 더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에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뉴스타트에 대한 건강 기별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한 우리 의료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실천하고 자기 몸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14년 전부터 이 일을 위하여 시간과 또 모든 열정을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계획하고 이 건강기별 강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손 박사님을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편안히 쉬고 또 내일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